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0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살펴볼 한자는 자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치라고 하는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산적 가치가 있다 라는 의미의 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서 자기 자신이 출연한 자금, 사업 자금을 얘기합니다. 통상 자기 자신이 출연한 자본금을 자본이라는 말로 쓰고 외부에서 조달한 자본금을 부채라는 말로 쓰게 되죠.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본금과 부채로 1차 구성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투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한 사업에 자산을 투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윤을 개인이 취득하거나 또는 경제 활동에 필요로 한 재반 자원을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자원이라는 것이 천연자원, 즉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경제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원은 천연자원뿐만이 아니고 인적자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신분이나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자격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각종 물질이라든지 또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성품이나 또는 능력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증자의 방법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누어지죠.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외부인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형태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외부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죠. 증자된 주권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꼭 기업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도 있을 수 있는 데 반해서 무상증자는
주권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오로지 내부인 기존의 주주한테만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주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그 주권을 인수할 사람으로부터 객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법인 내에 축적돼 있었던 자금, 즉 적립돼 있었던 자금을 소진해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주식을 기존의 주주들한테 배당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배당행위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자,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의 자자의 반대말로는 비자, 비용이란 의미의 재산적 가치와는 반대 의미로 살펴보았는데요. 채자는 물론 재산적 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임은 틀림이 없지만 실제 이제 회계상으로는 이 채자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빚이라는 것도 물론 그 부적인 재산적 가치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자자의 반대말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바로는 오히려 이 비용보다는 이 채무가 자산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차자가 되겠는데요. 버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란 뜻이죠. 현대 한국어에서 버금이라는 말은 잘 쓰이질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죽은 단어에 해당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라는 의미의 버금이 크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세컨드, 즉 제2인자라는 의미로 차자를 설명한 거니까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 차자가 뜻하는 거가 차상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차상위를 현대 한국어에서는 설명은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제대로 하지만 일반인들은 차상위라는 개념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차상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가 있고 그 다음 자리가 이 차상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내가 과장 직무로 있다. 그러면은 과장의 차상위는 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상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현대 한국인들은 이 차상위라는 말을 바로 다음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맥락을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차상위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밑에라는 의미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되는데, 잘못 알고 이 상위라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자기보다 하나 높은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상위라는 원래 국어사전적 의미는 바로 밑에라는 뜻인데, 실제 현대 한국인들은 이거를 바로 위에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횟수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방정식에서 이게 몇 차인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할 때에 이 차자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디멘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0차원은 점이고 이 점이 계속 연결되면 선이 되고요. 두 개의 선이 직각으로 만나면 면이 2차원, 면이 되고 세 개의 선이 각각 직각으로 만나면 공간의 3차원이 되죠. 인간은 3차원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차례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얘기합니다. 목차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서 또는 어떤 설명문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리스트를 얘기하고요. 순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차례에 입각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차를 정하는 방법이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통상 목차는 순차 중에서 오름차순을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3 또는 A, B, C, 가, 나, 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오름차순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성적을 평가할 때는 내림차순을 따르는 거죠. 내려가는 거니까 100점이 1등이 되고 99점이 2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왕창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서서히 라는 뜻이고요. 이 점차라는 말 안에는 갈수록 조금씩 변화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점차 줄어들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점차 늘어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폭이 크지를 않고 조금씩 일종의 그 연착륙을 하는 상태죠.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순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자는 실질적으로 차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오히려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차자가 어떤 순서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는 거죠. 해서 질서가 없는 상태의 돈을 컨퓨전 상태를 차자의 반대말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타자인데요. 올바르다, 적당하다, 온당하다 라는 의미의 이 타자가 되겠습니다. 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적당하다, 온당하다, 바르다 라는 의미의 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올바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보편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사고에 의해서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있는 선을 얘기합니다. 타협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의견을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다라는 얘기고요. 타협점은 서로 양보를 해서 의견이 합의될 수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타협을 하기 위한 초안,
타협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타협을 해서 결과로 나온 것을 타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안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러 왔습니다 라는 뜻이고, 타협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타협한 결과 이제 조인하기 위한 그 정서된 안이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죠. 타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타협점을 찾아서 확정짓다 라는 뜻입니다. 미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타결되지 못했다 라는 뜻이죠. 해서 이 타자의 반대말은 타당의 반대가 부당이기 때문에 부자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현대 한국어에 대한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한글 단어에 한자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